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투자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야 산다 시간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의 요릿거리, 즉 재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 그리고 어떠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하단 밸류체인을 내려갈 때 우리가 이 현대차라는 종목이 있다면 이 현대차 아래에 어떤 밸류에 있는 회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볼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본 이후에, 자,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펀더멘탈을 여러분들께서 꼭 챙기셔야 되는 이유, 즉 이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재료에 의한 펀더멘탈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주식은 이제 타이밍이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매수를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투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있는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포트를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잃지 않는 매매를 확률 높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펀더멘탈을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펀더멘탈을 충분하게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포트를 운영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제가 마지막에 매크로 환경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크로 환경, 지금 현재 시장이 매크로 환경이 어떻고, 뭐 2차전지 매크로 환경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펀더멘탈과 이 매크로 환경이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들 계좌에는 수익률이 빨갛게 찍혀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을 먼저 포인트로 짚고 나서 일단 오늘 시장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플로우를 한번 보자면,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아래 있는 이제 하나셀이라는 이 기업에서 미국에 대한 그런 세제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캐파의 확장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지금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가 수급을 굉장히 받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 지금 모든 방송에서, 그리고 모든 증권가에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환경, 즉 어떤 느낌, 그런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으로라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감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이런 하나솔루션의 주가 호재, 그것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뉴스가 아닌, 국내 언론사가 아닌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만큼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그런 주가의 모멘텀이 굉장히 오늘 재료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태양광 전체 섹터의 수급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오늘 시장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뭐 오늘 OCI라든지 아니면 하나솔루션, 이러한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를 보였고요. 자,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하나솔루션을 일단 보자면,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일단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펀더멘탈을 볼 때 제가 어디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지금 재무적인 상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지금 잠정 실적이 하나솔루션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 잠정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적까지도 여기 지금 컨센서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자,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번 연도 2분기까지 잠정 실적이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잠정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좀 높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021년 4분기 때 843억, 그리고 1분기 때 1579억 원이 찍혔죠. 근데 이번 연도 잠정 실적에 또 한 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이 태양광 모듈 기업 쪽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통하고 있으니까요. 이 미국에 대한 그런 언론 플로우가 이제 나왔을 때 이 실적까지, 즉 펀더멘트까지 챙겨서 본다면 하나솔루션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즉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즉 우리가 말하는 매출적으로도 지금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컨센서스로 보이는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 그런 예상치, 가이던스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번 연도는 8,800억, 그리고 내년에는 1조 900억, 그리고 2024년에는 1조 1천억 원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절대 의미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뉴스플로우를 따라서 매크로 환경과 오늘 제가 설명드린 펀더멘탈까지 한번 이렇게 하나솔루션을 통해서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차트적인 움직임까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여기 지금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나왔고, 여기 지금 매물대를 통과까지 해주면서 그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펀더멘탈,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시장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매크로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했을 때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체크 포인트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플로우를 잠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삼성 M&A에 대한 뉴스플로우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뭐 크진 않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제 강보합권에 위치한 거에 불구하고도 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장에서 최근에 그런 로봇주들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많이 안겨주는 섹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부분도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도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M&A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반도체, 뭐 네덜란드 이제 NXP라든지 아니면 독일 인피니어 등과 같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차세대 통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봇과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삼성 M&A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로봇과 메타버스 얘기들이 나오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그 기업이 군용 로봇을 또 개발한다고 뉴스 플로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빈번하게 말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소외되는 그런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트렌드라고도 하죠. 트렌드에 소외된 섹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말을 하고, 야, 이거 뭔데? 저건 뭐야?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지금, 너희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퍼지는, 유행처럼 퍼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확률적으로 높게 매매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플로우를 보시면 삼성 M&A와 관련해서 뭐 반도체 쪽도 나오고 있지만, 이왕이면은
인력에 대한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주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로봇 쪽으로 이왕이면은 삼성 M&A 이슈도 껴있고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로봇주들,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주들, 삼성 M&A 관련해서 로봇주들, 뭐 퍼스텍이라든지 우린 PTS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에브리봇이라든지 아니면 유일로보틱스, 레인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매매에 넣어놓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태양광 쪽,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보았다면 오늘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또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실 때는 항상 신선함을 봐야 된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뉴스라는 거는 식재료 창고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라는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 창고인데 이 식재료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거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있다면 이게 이제 썩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도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넥스트 찬스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또 뭐가 있었죠? 오늘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4가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BH 이 세 가지 종목이 보통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 종목이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BH를 보시면 BH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높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되는 거는 다른 종목들과 대비해서 BH가 높을 수 있는 이유. KH 바텍도 물론 이제 과거 대비해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BH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 속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KH 바텍이랑 파인테크닉스, BH의 차이를 본다면 KH 바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힌지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힌지 산업 동향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런 판매량적인 부분에서 KH 바텍이 많이 밀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신다면 이 주가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이 힌지에 대한 사업 부분을 매출 부분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가를 통해서 알 때는 그때는 늦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판매량, 사업 비중을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을 매수를 할 때도 올바른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보다는 이 사업 비중을 높이고 있는 사업 기업들을 찾아서 매수를 해라. 그게 이제 BH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주가와 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다음에 기회를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전 예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고 곧 있으면은 가시성 있는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판매 대수라든지 시장에 폴더블폰, 플립폰이 점유하는 그런 점유율들이 나올 때 만약에 이 주가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한다면 그때는 매수의 시점으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시장이 형성하고 있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한다면 폴더블폰의 매크로 환경이라고 한다면 폴더블폰이 잘 팔리고 있구나. 그럼 매크로 환경이 좋은 거겠죠. 자, 그럼 매크로 환경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들 중에 이 힌지를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을 딱 매수를 한다면 그것도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도 그리고 매크로 환경도 동시에 만족을 하는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가 좀 더 편하고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의 기회인 이 폴더블폰의
그런 판매 대수, 수량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매크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펀더멘탈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본질 혹은 이제 기반이라는 뜻의 이제 영어 단어인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와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다른 말로 이제 재정적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이제 맥박도 체크를 하고 막 온도도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 건강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온도라든지 뭐 맥박을 체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강한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기초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펀더멘탈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최근에 2분기 건강검진을 했죠. 즉 2분기 실적을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 분기, 즉 1분기에서 4분기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수익을 많이 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 전에 바로 투자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픈 기업들, 즉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을 매매를 한다면 우리가 좀 힘들게 모아온 자산을 좀 지키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낼 때 이 기업의 펀더멘탈, 즉 재정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왕왕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식시장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안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을 뭐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기 지금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서 이것만 보셔도 매출이 지금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것만 보셔도 한 50% 이상은 펀더멘탈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것조차 챙겨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부분은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와 보면 어쨌든 이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로 이 펀더멘탈을 통해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통해서 메이저 자본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메이저 자본들이 이 기업의 재정적 상태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이 메이저 자본들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메이저 자본들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제 다른 말로 세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국민연금, 뭐 이 대형 물량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이런 대형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메이저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투자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할 때 그냥 웬만한 그런 스몰캡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잘 투자를 하지가 않죠. 즉 이 주식에 대한 내재 가치를 확인하는 단계를 꼭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단계 속에서 바로 이 펀더멘탈, 즉 재정적 상태를 꼭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이 재정 상태가 좋은 종목들, 그 기업들의 대량 기관들의 물량, 즉 매수세가 들어간다면 그 물량은, 그 기업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즉 메이저 자본을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익률 부분에서 말을 하는데, 그 메이저 자본들이 보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기업의 펀더멘탈, 즉 재정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메이저 자본들이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하방 경직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하방 경직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말을 하죠. 뭐 증권방송에서도 보시면 지금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고 있다. 아니면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로 볼 때도 지금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해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거는 주식이 어떤 특정 가격 이하로 좀 내려가지 않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자, 제가 가져온 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 아래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지. 뭐 이런 투자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시다 보면 이 코스피의 밴드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네, 하방 경직성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보셨을 때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인 종합 주가 지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말이 지금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됐다. 그럼 지금부터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라는 얘기들이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한 번 이 바닥을 또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저 자본들도 마찬가지로 종합 주가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판단을 하기보다는 거의 기업별로 아니면 혹은 섹터별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즉 종합 주가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펀더멘탈상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개별 종목을 기업들이나 기관들이나 외인들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방 경직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 갔을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도를 하는 타이밍에 내가 얼마나 이 주식에 대한 그런 자본금을 건질 수 있을까, 그러한 리스크 측면에서도 분명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전마진, 우리가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안전마진의 요건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이저 자본들의 흐름을 읽으려면 결국에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번 돈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재산을 늘리고자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펀더멘탈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보고서를 한 번씩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다른 기업 산업에 비해서 좀 많이 미래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산업, 어떤 섹터는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사업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사업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이런 기업 분석, 그리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PER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PER을 통해서,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 주가의 그런 매수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업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들어있습니다. 즉 뭐냐, 이 기업의 숫자들, 굉장히 유의미한 중요한 숫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업보고서를 기업이 내게 되고, 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이 증권가에서는 리포트라는 거를 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현대차의 사업보고서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현대차의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마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리포트를 많이 읽으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리포트를 많이 읽으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매크로 환경, 즉 이 산업이 지금 환경적으로, 글로벌 환경적으로 지금 화랑기인가 아니면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는가, 이런 환경들까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포트를 많이 읽으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에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 리포트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 환경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펀더멘탈 파트를 통해서 펀더멘탈을 이제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발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PER이란 부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 그 종목 PER이 몇이냐 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PER이 낮을수록 좋다. 이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PER이 높으면 아, 이 기업은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PER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도 이 PER이 어떤 업종에서 업종 안에서 이 한 업종 안에서 이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를 해야만 의미가 있지, 다른 업종, 즉 다른 산업에서 PER을 이렇게 갖다가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지는 행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매출에 비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PER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IT 업종과 바이오 업종을 뭐 이제 자동차 업종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PER을 본다면 무조건 PER이 싸다고 해서 아, 지금 이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더 좋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PER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가장 오래된 방법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이 워낙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그리고 좀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PER만으로는 사실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하고 이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ER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들까지 합쳐서 새로운 기준을 한번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그래도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PER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PER 정도는 알고 나서 이 지식에 대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PER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이제 PER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계산법을 PER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이 낮을수록 이 주가는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PER이 높다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저PER주로는 은행 업종들이 PER주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해운업들,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경우에 주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즉 저PER주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고 PER주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같은 주식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장에서 판단되는 그런 종목들이 고 PER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PER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기준을 삼은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건데, 그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데 주가에 대한 그런 판단 기준이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할 점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은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주식시장을 보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돈들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 없는 그런 주가의 가격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저 PER이든 고 PER이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 즉 그 가격에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미래의 이 성장성까지 계산을 해서 이 주가를 반영을 하는 투자자가 된다면 돈을 벌 것이고, 지금 현재 당장의 그런 위치만 보고 이 기업이 단지 좋아 보여서 그냥 돈 올라갈 것 같아서 라고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분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저 PER의 함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PER 같은 경우에는 과거 PER과 현재 PER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가 딱 봤던 그 시점에서 저 PER이 나중에 됐을 때는 고 PER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PER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행복회로라고 하죠. 지금 이 기업이 PER이 굉장히 낮고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행복회로를 말을 하는데, 사실 내가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도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그 기업 하나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즉 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PER, 저 PER의 종목이 내일은 당장 고 PER의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웨이퍼를 만들거나 이 인곳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제보다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다면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진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즉 안전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저 PER이었는데 내일 당장은 그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 PER 주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을 그때그때 굉장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잠깐이라도 주식시장에 눈을 떼고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굉장히 낯설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주식시장을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PER 매매를 하실 때는 가치 투자자들이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즉 오늘 봤을 때 이제 저 PER 주식을 처음 살 때는 굉장히 주가가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 즉 주가가 가격이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지금 지하 1층에서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하 1층인지 알고 샀다가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이 이익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감전망, 즉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전망을 통해서 그 시점에서 이미 주가를 할인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과거에는 이게 저퍼주, 즉 저 PER 주라고 해서 샀지만 앞으로 이익이 하락하는 것을 반영을 한다면 매일매일 이거는 저퍼주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중퍼주, 고퍼주로 다시 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마다 그 밸류에이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저퍼주가 고퍼주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거퍼주가 저퍼주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퍼주에서 고퍼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퍼주에서 저퍼주로 내 보유 종목이 되는 것은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이고 좋지만, 반대로 저 퍼주에서 고퍼주로 가버린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 우리는 귀를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명심해야 되는 거는 돈을 버는 방법 이전에 돈을 잃지 않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되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PER로 돌아와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라는 거는 그 시점, 매일매일 그 시점에 의해서 항상 밸류에이션 되는 게 주가입니다. 즉 오늘 좋은 주식이 내일 좋은 주식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오늘 안 좋은 주식이 내일 좋은 주식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이 될 확률은 높지만, 안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즉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PER에 대한 그런 시간 개념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PER이 낮으니까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지, 이런 실수는 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왕초보에서 적어도 이제 초보가 되는 그런 부분들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강한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 건강검진 하듯이 1분기에서 4분기 매 분기마다 실적을 내는데, 그 주식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메이저 자본들,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분기 실적을 보고 이 기업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꼭 그런 부분들 펀더멘탈을 확인해서 건강한 기업에 투자를 해보자. 그게 첫 번째 저희 요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 PER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지 마라. 즉 저 PER주가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라는 부분들, 즉 이제 PER이라는 거는 미래 이익을 반영을 해서 할인된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관점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PER이라는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동종업계, 그리고 PER을 비교하실 때는 이 동종업계, 같은 동종업계 내에서 PER을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으로 해드릴 말씀은 이 펀더멘탈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펀더멘탈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거는 코로나 시절 때 어떤 한 기업에 대통령이 방문을 한 모습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분자 진단에 대한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 대통령이 본사를 방문한 이후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시젠이라는 기업인데요. 시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병이 되고 나서 단 2주 만에 진단키트를 생산을 해냈어요. 생산을 해내고 그때만 해도 이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젠의 기술력은 더욱더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 대통령까지 이 본사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한 흐름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즌이라는 기업은 이 뭐 대통령이 본사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뭐 코로나가 우연히 이제 겹쳐서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본사를 방문한 거는 굉장히 큰 재료이긴 한데, 이 재료의 강도로 본다면 기간적으로 굉장히 시즌의 주가는 오랫동안 상승을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즌의 기술력이 바로 이 펀더멘탈에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그냥 운 좋게 코로나를 맞고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젠이라는 기업은 사실 이 분자진단이라는 핵심 기술에 있어서 거의 사활을 건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 뭐 여기서 잠깐 분자 진단이라고 한다면 뭐 환자의 이제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객담, 뭐 소변 등으로 이 체외 진단을 통해서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DNA, RNA를 통해 진단을 하는 건데, 이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 발병 전에 이 잠복기 때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항원항체를 이용한 기존의 진단 방법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분자 진단에 필요한 어떻게 유전자 기술, 이거를 이제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PCR 기술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PCR 진단 키트. 이거를 코로나 초창기에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해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시제니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들,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코로나라는 매크로 환경까지 합쳐서 이 시제네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증권사들도 실제로 목표 주가를 바쁘게 올리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꼭 매출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기술력이라는 부분들이 이 성장과 모멘텀 그리고 매크로 환경을 만났을 때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강의 초반 때 말씀드렸던 거는, 적어도 우리가 숫자가 찍히는, 안정적인 숫자가 찍히는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말씀은 이 기술력으로도 우리는 펀더멘탈을 측정을 해야 된다. 즉, 이 기술에 대한 미래 성장성까지 주가에 반영할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은 뭐 시기를 잘 만난다든가, 뭐 코로나19처럼 시기를 잘 만난다든가, 아니면 큰 기업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트리거가 있다던가, 혹은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형 기업에 인수되거나 재평가받는, 이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좋은 기업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아서 이 산업 내에서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기존의 이 안정적인 투자와는 반대로 좀 높은 수익률, 좀 극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시나리오를 잠깐만 기다려봤고 시젠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미리 공부를 해놓은 그런 투자자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였다면 과감하게 이 시젠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거고, 시젠의 이런 수익 구조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시젠의 차트를 잠깐 보고 가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주가 자체가 15,000원, 시작점이 2만원이라고 따졌을 때도 16만원까지 올라가는, 주가만 해도 8배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적인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것도 우리가 펀더멘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이 시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시젠의 매출 구성인데 코로나 진단 시약이 67%, 나머지 뭐 기타 매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 대해서 이 시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좋게 했다고 해서 지금 투자할 게 아니라요, 우리는 앞으로 이 시젠과 같은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블록체인 쪽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쪽으로 가서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제가 이전에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메타버스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제 템베거 종목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추후에 템베거 종목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기술력으로서 찾는 투자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이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 기술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가를 판단을 할 때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주가에 반영을 시켜서 주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실적, 기술이 좋다는 건 뭡니까? 그 기술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매출이 결국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그 실적 개선만큼 우리는 주가를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매크로 환경을 제가 이번 시간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크로 환경이라고 한다면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비즈니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그런 환경, 외부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매크로 환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크로 환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었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기차가 오늘도 나왔지만 이 머스크가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를 300만 대를 넘었다라는 그런 오피셜 이제 본인 입으로 오피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기차는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예상 시나리오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매크로 환경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냥 극단적인 예로 곡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곡물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해서 곡물 섹터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이 곡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곡물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곡물의 무기화를 외치던 그런 환경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곡물을 투자하는 데는 좋지는 않다. 자, 그러면 더 심화적으로 가봤을 때 곡물 말고 이 식료품은 어떨까요? 자,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크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자,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 기업들은 식료품 가격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식료품 가격은 이미 올라갔죠. 근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간 상품의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상품의 가격은 올라갔는데 곡물의 가격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줄겠죠. 그러면 매크로 환경이 식료품은 반대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업종도 한번 주목을 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매크로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습니다. 즉 이 환경이 한번 구성이 되면은 뭐 하루 이틀 끝나고 뭐 다른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매크로 환경과 맞지 않는 시장에서 매크로 환경이 구성되지 않은 다른 환경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엉터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비즈니스적인 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잘 분석했어요,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하고 있다고 해도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글로벌 환경, 즉 이 글로벌 마켓에 환경이 따라가 주지 못하면 기업이 사업을 잘 해내고 있어도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매크로 환경을 통해서 이 매크로 환경에 유리한 섹터 그리고 산업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 투자를 우리가 결국에는 평생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함에 있어서 이 매크로 환경, 시장 매크로 환경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각 나라의 이제 경제라는 것은 꼬리에 물듯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한 나라의 위기가 글로벌 전역으로 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매크로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포트의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산업을 우리가 거기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매크로 환경인 섹터는 결국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잠시 후 7시 5분부터 이 오늘 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한 그런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펀더멘탈을 볼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종목 매수 시점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배워야 산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심화 과정은 제가 7시 5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상승하는 장에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지만 내일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내일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런 장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 나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